먼저 전적대 성적이 많이 중요한가요? 그 정도면 사실 중앙대를 못 가죠. 편입생들끼리만 친하다던데 진짠가요? 편입생이면 학교를 잘 모르니까 홍보대사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문법이 약하신 분들 꿀팁? 근데 어떡해, 그렇다고 안 할 거야? 아니, 해야 되잖아. 하기로 했잖아. 안녕하세요, 스탠드 수진입니다. 간만에 이렇게 각 잡고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편입 Q&A 2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 편입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1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편입 브이로그, 편입 합격 영상도 올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보고 Q&A까지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제가 영상에 담지 않았던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대 성적이 많이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전적대 성적이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3.46이었고요. 전적대 성적이 4점대다 해서 다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3점대라서 합격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편입 영어 성적, 그러니까 편입 성적을 끌어올리고 만약에 동점자가 있을 때나 뭔가 동일한 선상에 있을 때 그때 지표를 전적대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제 피셜이고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학교들마다 뭐 성적은 다 써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영이 아예 안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전적대 성적이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편입시험을 잘 봤을 때 붙었고 못 봤을 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편입 영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동점자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 더 맞추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적이 이래서 저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거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공계 준비하는데 수학 진도 빼기 급급해서 영어도 정병권 교수님 강의 들으려면 강의만 주구장창 들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을 추천하실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편입 영어였고 이공계열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긴 어렵지만 수학의 시간을 쓰셔야 되고 영어의 시간을 쓰시기가 어려우시면 저는 강의를 들을 게 아니고 단어를 외우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정병권 선생님 강의를 추천을 하긴 했죠. 근데 그 강의를 들어서 합격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제가 합격을 했고 다른 뭐 제 제자들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이 합격한 걸 보면 강의를 잘 들어서가 아니고 단어를 많이 외워서 합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편입 수학을 준비를 하셔야 한다면 강의를 더 들어서 자꾸 뭔가를 남이 아는 거를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책에 있는 걸 체화시키는 연습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명 모의고사 100분위가 어떻게 되시나요? 모고 100분위가 합격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막판에 30% 안에는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까지 들어갔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50대였던 적도 있고요. 30까지 끌어올렸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제가 운이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그 기명 모의고사 100분위로 이제 지원할 학교를 평가하고 그리고 반의 레벨이 정해지잖아요. 무슨 반에서 그걸로 반 배정이 되는데 저는 반이 높은 반이 아니었어요. 그때 가장 높은 반이 블랙반이었을 건데 저는 블루반, 레드반 여기까지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사실 중앙대를 못 가죠. 원래였으면 블루반, 레드반이면 중앙대를 갈 수가 없어요. 중앙대는 퍼플반? 그러니까 블랙반이나 퍼플반 친구들이 가는 학교였고 제가 갈 수 있는 학교는 사실 아니었죠. 근데 제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시험이고 저는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뭐 내신이나 자소서 이런 평가 항목이 없고 편입 성적이 제일 중요한 학교였기 때문에 그날 그 시험과 내가 궁합이 좋으면 그 학교에 갈 수도 있다. 근데 그 궁합이 좋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베이스가 단어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전공 학점이 교양 학점이 돼서 학교가 2년이 아니라 3, 4년 다녀야 한다는데 그런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제가 전에 들었던 모든 성적이 전공 학점으로 66학점으로 들어가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엔 졸업하려면 132학점을 들었어야 했거든요. 학교는 그때 72학점
6학점을 들었었어요. 교양까지. 근데 그게 더 떨어진 거죠. 66학점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100 추가로 중앙대에서 66학점 들었어야 했는데 편입생들은 전공만 들어도 되거든요. 복수 전공도 안 해도 되고요. 교양도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공 학점만 채우면 되는 거라서 저는 사실 2년 칼 졸업했었거든요. 글쎄요. 대부분 2년 칼 졸업한 친구들도 많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욕심이 있어서 복수 전공을 더 한다든지 좀 생활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은 더 오리 아니겠죠? 근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이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 편입생 차별? 적응하기 어렵진 않은지? 편입생들끼리만 친하다던데 진짠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단 수업 들을 때는 전혀 편입생 차별 같은 걸 느끼지 못했고요. 오히려 저는 좀 편입생이라서 좀 봐주고 그러길 바랬는데 안 봐주는 게 너무 힘들었다. 되게 공평하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어 중문 쪽으로 갔으니까 완전 노베이스의 중국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다른 친구들은 3, 4학년이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못하겠어요. 얘네들은 2년 다 했는데. 그러니까 따라잡기가 힘들었는데 근데 편입생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차별이 없고요. 뭐 친하다, 편입생들끼리 친하다, 이거는 당연하죠. 왜냐면 편입생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편입생들끼린 친해지고, 이제 사실은 다른 무리는 이미 되어 있죠. 얘네들도 2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친해졌을 텐데 어떻게 2년 전에 그 관계를 저희가 따라잡겠습니까? 근데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뭐 학교 내 학회 활동, 들어갈 수 있는 학교 활동을 하시면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학과 안에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학과가 아닌 다른 친구들이랑 친해질 기회는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친구를 사귀기 쉽지 않지 않냐, 외롭지 않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코로나 시기에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혼자 대학을 다닐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홍보대사에 지원을 해서 1년 동안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저만 편입생이었기 때문에 선배들, 후배들, 그리고 동기들 이렇게 다 친해져서 완전히 그냥 그 학생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대사 얘기가 나와서 홍보대사 질문을 바로 가자면, 편입했는데 홍보대사 어떻게 가능하신 건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사실 이건 저희 학교가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원래 대부분 대학교들은 1, 2학년 때 홍보대사를 뽑는데 저희 학교는 2, 3학년을 뽑아요. 근데 편입생은 3학년으로 바로 편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제가 지원을 한 겁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고 3학년도 한다길래 편입생도 받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받으신다길래 그럼 지원해야지 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걱정됐던 게 편입생이면 학교를 잘 모르니까 홍보대사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편입생인데 홍보대사가 되기 위해서 학교 공부를 진짜 많이 해갖고 외울 수 있는 것들 다 외워서 면접장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열정만 있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입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편입의 단점은 학교를 2년만 다닌다는 거? 그리고 입사 지원서 쓸 때 전적대랑 편입대학교 두 개를 써야 되는 게 좀 귀찮은 거? 그거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중앙대학교에서 4년을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시작도 늦게 했었고 칼 졸업을 해야 됐었어요. 아나운서 길을 또 걷기 위해서는. 그래서 학교를 많이 못 다녔던 거, 2년 동안 밖에 못 다녔던 거, 그게 아쉬워요. 그리고 또 많았던 거, 편입하면 취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나요? 라는 질문. 제가 느끼기에는 사기업 취준이든 아나운서 취준이든 편입에서 차별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편입생이라서 되게 주목받았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편입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면접장에서 봐주셨고, 얘가 그 학교를 정말 가고 싶었구나 라는 게 그 편입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재수를 한다고 하거나 재입학을 하면 그 전에 전적대가 사라지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 학교에 간 줄 알지. 근데 편입은 무조건 적혀있거든요. 전적대 어디, 편입대학교 어디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얘가 참 이 학교를 가고 싶었나 보다. 그리고 얘는 이걸 해냈구나. 이런 오히려 좋은 인식이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굳이 편입이 부정적이고 막 나쁘고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좋은 게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되기만 하면 걱정될 게 없어요. 그냥 저는 그 학교 학생인 거고 여러분도 그 학교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 때문에 편입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라면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 기출문제는 어디서 구하나요? 기출문제 문의도 있었고 빨간 책 문의도 있었는데요. 빨간 책은 중고 카페에서 구매했고요. 편입 카페에 있는 어떤 장터? 그런 데서 제가 구매를 했었고, 그리고 기출문제는 김현플러스 강남 앞에 재본집이 있었는데 그 재본집에서 연도별로 학교별로 기출문제를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김플 강남점이 위치가 바뀌어서 재본집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마 학원 다니시면 그쪽에 문의를 한번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이 약한데 문법 공부 좀 더 알려주세요. 문법이 약하신 분들 꿀팁? 문법은 자꾸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뭐 자꾸 좋은 강의 들으려고 한다거나 뭐 문제 그냥 냅다 풀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문법에서 스킬을 바라지 마세요. 문법은 진짜 정직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적을 더 빨리 올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법 공부법 그냥 제가 딱 강조하고 싶은 건 그래머 헌터 있죠. 그래머 헌터 책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제가 다 외웠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거 다 외우시면 돼요. 그거 외우시고 문제 푸세요. 그러니까 자꾸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책을 다 외우세요. 어떻게 외우냐? 만약에 투부정사다. 그럼 투부정사 파트 있죠. 그걸 딱 보고 내 노트로 옮겨서 내가 외워야 될 걸 딱 정리한 다음에 그 노트, 만약에 노트가 한 2장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2장을 A4 용지나 그냥 빈 노트에 그대로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외워야 돼요. 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형식 투부정사 동사인 뭐가 있는지 그거 그냥 제가 다 적었어요. 외워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치사 외우는 거요? 다 적었어요. 내가 셀프 문제 만들어서도 해보고 계속 될 때까지 계속 외웠습니다.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 풀고 오답 노트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했죠. 그거는 저번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어 카테고리 만들었던 시기는 정확한 시기로 따지면 8월? 쯤부터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만들수록 좋아요. 그때 만들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만드세요.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언제까지 끝내나요? 질문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고요. 지금 당장 만드세요. 저번 영상 보시고 만드세요. 만드시고요. 만들었던 게 살려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외우면 될 것 같은데 그거 하기가 싫으니까 자꾸 안 했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되는구나, 이거 되는 방법이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업데이트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당장 하세요. 현강 수업이 안 맞으면 인강을 들으려고 했는지 수업만 들으려고 했는지 라는 질문이 저는 인강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현강에 대해서도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왜 수업을 듣냐면요, 따라가려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안 지키면 나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돼. 자꾸 나와의 약속을 못. 그러니까 학원 스케줄대로 따라가면 어느 정도 단어도 데이 4씩 나가고 막 슉슉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도감 때문에 학원을 다니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수업에서 그 선생님이 아무리 못 가르쳐도 다 배울 점이 있어요. 근데 나 이 쌤이랑 안 맞아, 수업 안 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수업을 듣는데 좋은 자료 있으면 받아서 쓰고, 결국에는 좋은 선생님이든 뭐 좀 나랑 안 맞는 선생님이든 내가 내 걸로 체화시키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솔직히 선생님이 되실 정도면 그렇게 안 좋게 가르칠 분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내가 원하는 거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순 있어. 근데 아니고 그 수업은 계속 따라가야 돼요. 숙제 계속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수업 자체를 너무 들으려고 애쓰진 않아도 되겠죠? 내가 내 돈 내고 듣는 거고 시간이 우린 금이니까 이 사람께 도움이 안 되면 안 듣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버린다고 나 그럼 완전 잘 가르치는 인강
찾아다닐 거야 하고 또 돈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문법 수업이 나랑 안 맞아. 그러면 나 다른 문법 인강 찾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그 그래머 헌터 외워봤냐고요. 안 외워봤잖아. 근데 좀 쉽게 가려고 요약된 거 찾으려고 인강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가르쳤던 편입 제자도 그냥 그렇게 하다가 망했어요. 시험 때 안 통하거든. 근데 저랑 1년 동안 그 그래머 헌터 다 외우고 하니까 문법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문법은 진짜 정직한 거고. 여기까지만 할게. 말이 길어진다. 3월부터 다녔는데 출석만 하고 오는 느낌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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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8월에 시작했어요. 저도 8월에 시작했고요. 가능합니다. 이젠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늦었어요, 사실. 늦었어요. 사실 지금 시작하면 조상님이 그 되게 행운을 가져다 주셔야 될까 말까야 할 한 시기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어떡해. 그렇다고 안 할 거야? 아니, 해야 되잖아.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3월부터 학원이라도 갔잖아. 그러면 그 시간 아까워서라도 지금부터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돼요. 미친 듯이가 본인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해야 돼. 그냥 이번 연도 나 죽었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된다니까. 죄송해요. 자꾸 제가 반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과외학생 가르치던 그 시절이 생각나서 좀 양해 부탁드려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로. 얼마 안 남았어요. 8월이잖아요, 이제. 금방 갑니다. 12월까지. 1월에는 뭐 서류 쓰고 어쩐다 저쩐다 하고 시간 다 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8, 9, 10, 11 4개월도 안 남은 거야. 안 남았어. 내 온 노력을 다 기울이고 운을 바래야 돼요. 지금은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하세요. 베이스가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닌가요? 가능하면 어떡할 건데요? 안 하실 건가요? 그럴 거면은 편입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편입하는 친구들은 마음이 진짜 단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험은 그냥 평범한 시험이 아니에요. 내 한계를 봐야 되는 시험이고 진짜 막막하고 정말 하나도 앞이 안 보이고 계속 노력할수록 성적은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이상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날 내 컨디션, 그날 시험이 갑자기 미친 듯이 어렵게 나오거나 원래 한양대 기조에서 갑자기 다른 기조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수능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너네 이렇게 낼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 라고 정해져 있는 시험이 아니고 야생이야. 그냥 나는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체력도 키우고 이걸 미리 하고 있는 거야. 멧돼지가 나타날지 아니면 곰이 나타날지 아니면 갑자기 새가 나타날지 몰라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모든 대상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도 모자랄 건데 베이스 있으니까 가능했다. 베이스 없으면 안 되는 싸움이다. 뭐 4개월 만에 안 된다. 몇 개월 만에 안 된다. 안 되면 안 할 건가요? 안 되는 건 누가 결정하죠? 저도 안 될 뻔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댓글을 보면 화가 나는 게 나는 이미 됐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편입을 정말 간절하게 생각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그 댓글을 보면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 제가 베이스가 좋아서 되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내가 쓴 모든 시험 다 통과했어야지. 내가 제일 낮게 쓴 국민대도 합격했어야지. 저 다 떨어지고 중앙대만 붙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베이스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토익 990점에 해외 대학교, 해외 심지어 뭐 좀 이름 있는 그런 대학교 다닌 친구도 그런 마음으로 난 베이스 있으니까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했다가 다 떨어졌어요. 걔는 토익 990점인데도 토익 편입도 시립대도 떨어졌어. 그러니까 베이스가 있어서 붙는 시험도 아니고 베이스가 없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야 붙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진짜 다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이잖아요. 내가 대학이라는 걸 결정하는 건 한 번이에요. 대학이 막 여러 개일 순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뭐 4개월이든 뭐 어때요? 한번 해보는 거지. 투자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럴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지는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간절하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루틴은 어땠는지 질문이 있었네요. 제 하루 루틴은요. 저는 일단 5시쯤 눈을 뜹니다. 그리고 씻고 나갈 준비를 후다닥 하고 6시쯤 아빠 차를 타고 강남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고 6시 50분에 시작하는 수업이었나? 하여튼 6시 30분쯤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아침 자습을 해요. 그리고 단어 시험을 보고 아침반을 들었어요, 제가. 제 성적으로는 아침반을 못 들었거든요. 더 높은 반이어서. 저는 일부러 레벨을 낮춰서 아침반으로 수업 듣고 나면 오전 10시쯤 돼요. 그러면은 그 학원 자습실이 있었어요. 학원 강의실을 자습실로 줬는데 거기로 가서 1시까지 공부를 하고요. 1시부터 2시까지 밥을 먹었는데 주로 강남역에 있는 순두부찌개 여러 가지 먹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유부초밥 싸와서 조금 먹고 편의점 도시락, 삼각김밥 이런 거 후다닥 먹고 그리고 항상 밥 먹고 라떼 한 잔, 스타벅스가 밑에 있어서 라떼 한 잔을 사들고 너무 행복하게 올라가요. 너무 행복하게 올라가서 이제 2시부터 밤 6시, 7시까지 쭉 공부를 하고요. 안 쉬어요. 그냥 계속 공부하고요. 6시나 7시쯤에 한번 저녁을 먹어요. 그것도 밖에서 사 먹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집 가서 먹거나. 그리고 이제 8시쯤 귀가를 해요. 아빠랑 같이 만나서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가고 이제 집에 가면 한 9시, 10시 되니까 그때 밥을 먹거나 아니면 그때 씻고 바로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단어를 계속 봤어요. 그런 루틴으로 매일 똑같이 살았고 중앙대 기출 대략 몇 점 정도 나왔는지 중앙대 기출 60점? 전 중앙대 못 갈 줄 알았어요. 끝까지 한 60점, 50점? 가끔 최신 기출이만 70점까지 나왔다. 근데 뭐 대부분 5, 60점이었습니다. 너무 힘들 때 어떻게 버텨서 공부했는지. 사실 저는 그거 아니면 안 됐었거든요. 편입을 무조건 해야 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도 해야지 뭐 어떡해.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떡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합격 후기를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좀 힘들 때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기적적으로 합격한 사람들의 글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괜히 내 상황이 지금 되게 암울한데도 나도 이 사람처럼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 생기면서 그때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와도 내가 공부가 잘 안 돼도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도 어떤 분한테는 되게 하나의 버틸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에서 영상을 올리는 것도 있거든요. 진짜 8월부터는 계속 달렸지만 그 전에는 거의 공부를 안 했었고 1월에는 한번 여행을 간 적도 있어요. 뭐 한 3박 4일 정도는 공부를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쉴 때도 있었고 하루 날 잡고 쉴 때도 있었고 그럼 불안하잖아요. 쉬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다시 또 공부를 했냐면 다시 계획을 또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때 이만큼 쉬어서 이걸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거를 1시간씩 더 열심히 하든지 그 분량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공부량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불안할 때마다 계획을 계속 세웠어요. 내가 몇 강 남았네? 그러면 내가 며칠 남았으니까 하루에 몇 강은 들어야 되네? 그리고 내가 단어를 몇 회독 해야 되는데 지금 며칠 남았네? 그럼 내가 하루에 데이 몇씩은 외워야겠네? 이런 기준을 다 세워서 하루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세우면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게 정해져 있고 그게 안 정해지면 다른 날에 힘들어지니까 그냥 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했고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찾아봤어요.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 만나서 풀고 이런 건 아니었어. 오히려 더 힘들어서 혼자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혼자 내 마인드셋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어떤 글귀를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와 진짜 오래 찍었다. 마지막인가? 학교 자소서 준비 과정 중에 첨삭을 받았나요? 첨삭 받았어요. 숙대 합격하고 자소서를 냈어야 해서 첨삭을 50만 원 주고 받았는데요. 진짜 별로였고 제가 스펙이 없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되게 한 것도 많고 대학 시절에 한 것도 많고 고등학교 때 한 것도 많은데도 못 써주던데요. 내가 쓴 대로 거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자소서를 합격하진 않았지만 뭐 도움이 된 친구들도 있었겠죠. 근데 제 기준은 없었고 저는 없었고 각자 개인의 방식으로 잘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잘하는 데를 찾아가시거나 저처럼 그러지만 않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 Q&A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40분이 넘게 찍었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제가 진짜 편입 콘텐츠를 뜨문뜨문 올리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도 해주시고 또 도움도 받고 실제로 제 영상을 보고 편입을 꿈꿔서 편입 준비를 해서 편입에 합격하신 분들도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2020 합격자니까 벌써 2024잖아요? 벌써 그 시기에 합격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치지 말고 원하는 게 있다면 그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저도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다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Q&A 영상 가져오거나 좀 설명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올게요. 안녕!